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최신 유출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1년 12월 달에 진행되어진 1교시 정기검정 A형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 환경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쌤이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장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라 라고 합니다. 자, 수험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수험 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하시면 돼요. 수험 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험 번호를 복사를 살짝 하셨다가 확인, 확인 눌러가지고 요 타임이 그 문제 배포 타임이에요. 과목이 섞여있는 시험 봅니다. 엑셀 시험 보신 분 손드세요. 파워포인트 시험 보신 분 손드세요. 문제에 대한 배포되고 난 다음에 감독쌤이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시켜주고요. 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네, 엑셀 더블클릭해서 실행키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실행되면 빠른 실행 화면에서 새 통화 문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포받은 문제제 보면 답안 그 수험자 유의사항에 고정적으로 모든 과목들이 답안 파일은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파일명은 수험번호 -1으로 저장하라 라고 고정적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요, 네, 기능키 중에 제일 숫자가 높은 키 F12번 기능키를 누르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이렇게 실행되어져요. 그러면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복사했던 수험번호를 붙여넣기를 하시면 오타 나지 않고요, 네, 수월하게 파일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험번호 -이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 클릭 하시면 답안 파일이 저장이 되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선택해가지고 답안 전송 했을 때 존재가 있음으로 뜨는지, 네, 확인하시고 답안 전송 눌러가지고 전송되면 닫기 눌러가지고 풀이 진행하면서 주기적으로요, 감독쌤 안내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답안 저장하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자, 과목 단위별로 그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요구사항이 틀린데 엑셀에서는 두 가지 체킹해야 될 사항으로서 모든 작업 시트의 A 연로비는 1로 하라, 그리고 시트 이름을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라, 무조건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가 한 개인데요, 요 시트 추가 버튼을 두 번 클릭해서 전체 시트 개수를 3개로 만들고요. 첫 번째 시트 1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범위 지정할 때 놀고 있는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르고 시트 3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시트 1, 2, 3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지고요. A열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열너비 선택한 다음에 열너비 값을 1로 입력하고 확인 또는 엔터키.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그 요령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 1작업 표서식과 값계산 부분에서 조건 첫 번째 보면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하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지거든요. 기본 글꼴은 맑은 고데기 11인데 첫 번째 시트만 해도 되고요. 지금 제가 3개 시트 선택한 상태니까 몽땅 다 적용해도 됩니다. A하고 1하고 만나는 사각형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전체 해당 시트의 모든 셀이 선택되어졌고요. 글꼴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됐고요. 크기는 기본값 11이니까 수정할 필요 없고 아무 셀이나 클릭.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트 1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1 더블 클릭 제1작업 엔터키. 시트 2 더블 클릭 제2작업 엔터키. 시트 3 더블 클릭 제3작업 엔터. 제4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차트 작성해서 차트 시트를 사용할 거예요. 제1작업 꼭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 데이터 입력을 하도록 할 건데 문제지의 그 첫 번째 1작업의 출력 형태를 보면 B 요 부분을 먼저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B4부터 J14까지 B4부터 J14까지 범위 영역을 불록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면서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은 그 설명 문구에 있는 문제지 다운받으셔가지고 프린트가 있으면 인쇄하셔가지고 종이로 보시면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4셀요. B4셀에 입력할 내용은 제품 코드입니다. 네. 제품 코드 입력하고 엔터키.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DQ-115 엔터키, QN-316 엔터키, DQ-114 엔터키, QX-215 엔터키, YC-225 엔터키, QX-413 엔터키, YC-221 엔터키, DQ-315 엔터. LQ전자의 제품 개수 엔터. 2020년 이후 등록 제품의 소비 전력 W 갈로 닫고 평균까지 다 입력하고요. 엔터키. 제품명 회오리 DQ, 뽀송 DN, 회오리 DQ16 엔터, 뽀송 DX 2 엔터, 클라윈드 Y 2 엔터, 뽀송 DX 4 엔터, 클라윈드 Y 엔터, 회오리 DQ 20 엔터. 너비가 좁으면 열과 열 경계선 마우스로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열너비 하시면 되겠고요. 네. 회오리 DQ 죄송합니다. 엔터 엔터. 네. 엔터 엔터. D 4셀 제조사 엔터, LQ전자 엔터, 큐니스 엔터, L 엔터, Q 엔터. 자동 채워지면 그냥 엔터 누르면 돼요. 커리어 엔터, Q 엔터, 커 엔터, L 엔터 엔터 엔터. 다음 가격 이 사셀 가격 심표 입력하지 말고 숫자값만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482 숫자 키패드로 입력하는 게 빨라요. 880 엔터, 322140 엔터, 444610 엔터, 353270 엔터, 222030 엔터, 541030 엔터, 250960 엔터, 453380 엔터. 갈로코는 3사 입력하지 않습니다. 두 줄 입력하는 부분은 사용 면적 입력하고 Alt키 누르고 엔터키를 눌러요. Alt키, Alt키 누르고 엔터키를 눌러서 줄 바꾸면 되게끔 합니다. Alt키 누르고 엔터키, 줄 바뀌어지면 갈로 열고 제곱미터 갈로 닫고 엔터키. 83 엔터, 70 엔터, 66 엔터, 73 엔터, 65 엔터, 81 엔터, 75 엔터, 83 엔터 엔터 엔터. 두 줄 소비 전력 Alt키 누르고 엔터키. 갈로 영어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W 대문자 갈로 닫고 엔터. 333 엔터, 270 엔터, 215 엔터, 300 엔터, 290 엔터, 330 엔터, 365 엔터, 333 엔터. 최대 사용 면적 갈로 제곱미터 갈로 닫고 엔터. 제품 코드 엔터. 등록 일자 날짜 숫자 키패드 2020-03-05 엔터, 2019-01-10 엔터, 2020-03-10 엔터, 2019-04-01 엔터, 2021-04-10 엔터, 2020-07-01 엔터. 잘못됐네요. Shift 엔터. 네, 잘못 입력해서 2021-04-01 엔터, 2020-07-
01 엔터 2020-02-10 엔터 엔터. 자, H14셀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유효성 처리로 할 거예요. 판매사 갈록구름 입력하지 않고 가격 마지막으로 네 비고 이렇게 해서 입력 완료되어졌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은 이렇게 끝났고요.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조건 편집 문제지에 조건 편집하기 전에 조건의 외편집부터 먼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 맞죠? 너비가 좀 넓은 것 같아가지고. 자, B4에서부터 J14까지 범위영역 블록 지정되어진 상태에서 조건의 편집은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 밑에 있는 7가지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5가지를 저희가 수정해 줘야 되는데, 테두리, 셀 병화 가운데 맞춤 4군데, 그 다음에 X 대각선 사전 처리, 그리고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행 높이 조정, 그 다음에 열 너비까지.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작업하면 됩니다. 자, 먼저 테두리 설정은 거의 고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테두리하고 요 지금 현재 굵게 되어진 테두리들이 있어요. 요 부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B4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요. 홈 탭이 글꼴의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한 번 더 테두리 펼침 버튼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의 첫 번째 보면 전체적으로 정렬에 대한 조건이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정렬을 가운데로 맞춤해서 수평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럭을 해제하도록 하겠고요. 라인 자체가 꼭 여기 라인 하고요. 밑에도 두 번째 라인, 여기가 꼭 굵게 돼 있어요. 그래서 B5에서부터 J2의 12까지, B5부터 J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용했던 테두리 종류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눌러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B13에서부터 D13을 먼저 블록 지정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 선택할 때, 같이 선택할 때 컨트롤 키 왼손으로 눌러줘요. 컨트롤 키 누른 채 B14에서부터 D14와 F13과 F14, G13에서부터 I13까지 컨트롤 누르는 거 떼고 홈 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F13 셀 선택하시고요. 꼭 여기 X 대각선 꼭 요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테두리 탭에서 요 우상향 좌상향 눌러가지고 2개 클릭해서 X 모양 만들어주고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으로서 데이터가 보면 여기 범위 영역이 오른쪽에서 꼭 한 칸 떨어져 있어요. 각 열 단위별로. 그리고 1000단위 이상은 심표 적용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해당 범위 영역 E의 5에서부터 G의 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표시 형식에서 심표 스타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심표 스타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행 높이 1, 2, 3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추천입니다. 추천 25 무난합니다. 25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5행부터 그리고 4행이 약간 높은데 4하고 5하고 사이 더블클릭 이렇게 됐고요. 5행부터 14행까지 5행부터 14행까지 머리걸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25를 아까 3개 지정했어요. 25 빼기 3 하면 22 무난합니다. 22 확인. 요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요. 해당 이 너비값을 조절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너비요. 열너비.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열너비를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자, 제품 코드는 좀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B하고 C 경계선 오른쪽으로. 제품명도 마찬가지 좀 더 넓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제조사 좀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가격도 조금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사용 제곱미터 세 줄로 돼 있네. 이렇게 하고 행과 행 경계선 4행과 5행 경계선 더블 클릭해가지고,
그 다음에 등록 일자도 넓게 판매사 비고까지 이렇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조건의 편집입니다. 조건의 편집이고요. 자,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서요. 첫 번째 동그라미는 조건 충족 다 해줬고요. 두 번째 제목 도형에 대한 부분은 도형 육각형 출력 형태를 보고 요대로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출력 형태를 보고요. 삽입 탭에 육각형 도형은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이 기본 도형에 보면은 첫 번째 줄을 끝에서 7 왼쪽에 있는 게 육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B1 왼쪽 상단 꼭지점에서부터 G3 중간단 정도 마우스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꼭 여기에 대해서 그림자에 대한 요구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그림자에 대한 조건은 옵셋 오른쪽으로 하라. 네, 바깥쪽 그림자. 여기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의 그림자의 옵셋 오른쪽 바깥쪽에 네 번째 거. 옵셋 오른쪽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클릭. 자, 그 다음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평형 제습기 추천 모델. 네,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부분은 이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요.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하라. 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는 24로 하라. 네, 24 입력하고 엔터키. 검정 색깔로 하라. 글꼴 색깔 검정. 테마색 두 번째 거. 그 다음 굵게 글꼴 서체 밑에 있는 가진하게 채우기 노랑. 깡통 펼침부터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네 번째 거. 여기까지 요구 조건 충족이 됐는데 출력 형태와 비교해보면 정렬 자체가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세로 가운데하고 가로 가운데를 추가적으로 클릭해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형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제란에 대한 요구 조건. 이미 셀에 결제란 작성을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고 붙여넣기 하라. 원본에 삭제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결제란 모양을 보고요. 저희는 2작업 시트 추천드립니다. 2작업 시트에 C2부터 F3 영역에다 만들 거예요. C2 셀에다가 확인, 오렌지 방향키 담당, 팀장, 부장 이렇게 했고 C2부터 F3까지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홈 탭의 글꼴 테두리 펼침 버튼의 모든 테두리 한번. 수평 영역 가로 가운데 맞춤. 홈 탭에 맞춤 그룹에 가운데 맞춤. 확인 두 개 요 병합되어 있잖아요. 네. C2, C3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에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방향이 인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병합 가운데 맞춤 왼쪽 두 칸, 위쪽 한 칸에 있는 가나 화살표 되어 있는 방향 명령 아이콘인데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로 쓰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인자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모양을 이제 너비 및 높이 값 조정하는데 추천입니다. 추천. 빠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숫자 값을 추천으로 C열 확인 4. 담당 팀장 부장은 7.5씩. 그 다음에 17.5 40. 행높이 이렇게 조절할게요. 확인 입력된 C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4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DEF 3개 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2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17.5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40 입력하고 엔터키. 요렇게 추천입니다. 4 7.5 꼭 이 숫자 값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맞추다 보면 시간 좀 걸리니까 이 숫자 값을 연습해 놓으면 빠르세요. 요렇게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가위 밑에 있는 복사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림으로 복사.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확인 됐고요. 1작업 시트로 선택한 다음에 H1세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모두 붙여넣기 하고 너비값 이렇게 조절하시고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H 여기까지가 너비로 되어 있으니까 이 조절점을 이렇게 왼쪽으로 끌어가지고 너비를 이렇게
조정해주면 되고, 이 굵게 표시된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인쇄를 하게 되면 굵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원본 지워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작업 시트에서 열너비 조절했던 열, C열부터 F열까지, 마우스 오른쪽부터 삭제, 행너비 조절했던 행, C 2행,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부터 삭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채우기 설정하는 거, B4부터 J4까지와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G14와 I14 셀, 주황 채우기는 홈 탭에 글꼴에 깡통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세 번째 주황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H14셀에 대해서 H14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이라는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는데,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은 B5부터 B12 영역이 선택 표시대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설정 탭에서요, 제한 대상을 펼치 모드 눌러 목록으로 바꿔요. 목록으로 바꾸고 원본 입력나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마우스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B5부터 B의 12까지, B5부터 B12까지 영역 블록 정했고, 그 다음 확인 눌러주게 되면 펼침 버튼이 이렇게 보이는데, 해당 이 펼침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돼요. 네,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DQ-115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셀 서식에 대한 조건은 E5에서부터 E12 영역, E5부터 E12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셀 서식 선택하면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 문제 조건은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라. 출력 형태 예시를 살펴보니까 네, 첨단의 구분기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 선택하고, 그 다음에 형식 중에 네 번째 거, 샵 쉼표 샵샵 0을 선택한 다음에 뒤에다가 원자를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형식 입력란 샵 쉼표 샵샵 0 뒤에다가 상따옴표 1,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확인. 그리고 이제 요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렬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정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숫자 데이터 E에 5에서부터 G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맞춤에서요, 요 오른쪽 맞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수 주는 문제, H5에서부터 H12 영역, H의 5에서부터 H12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이름 정의, 등록 일자, 요 이름 상자를 클릭을 해서 H5라는 이름을 수정하세요. 등록 일자로 하고 엔터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반드시는 아닌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그 눈검선 셀 테두리 선이 안 보여요. 하얗게 돼 있잖아요. 근데 특히 보면 결제란 같은 경우 보면, 네, 그래서 요거는 해당 셀 선택하고 위에 보기 탭에 표시 그룹에서 눈검사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눈검사 체크 해제 안 했다고 해서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추천입니다. 추천. 자, 이렇게 해서요, 네, 1작업 표서식 작성, 네, 배점 240점 1작업 배점 중에 100점 완성을 했고요. 다음 바로 넘어가서 함수 문제 6문제와 조건부 서식, 네,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문제는 한 문항당 20점 차지합니다. 이 부분 점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가지고 풀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도록 할게요. 자, 1번과 2번은 여기 첫 번째 셀에서 함수 작성한 다음에 밑으로 채워서 구하는 문제라서 주로 출제되는 함수들이 정해져 있어요. 자, 1번 보니까 판매사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품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한국어로, 2면 대한, 그 외에는 온라인어라, 이렇게 if하고 미드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5셀 선택하시고요. 네, FX 누른 다음에 판정은 if예요. if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입력하고 엔터키, 찾아지면 확인. 자, 그 다음 조건식 부분에다가 미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같은 행에 있는 제품 코드의 네 번째 글자를 뽑아내라. MID 함수, 여기 MID 갈려 열고요. 그 다음에 미드에 대한 도움만 얻고자 한다면은 요 수식 입력줄에서 미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미드 도움말이 떠요. 미드 함수 도움말이 뜨는데,
미드 함수는 3개의 함수 인수 입력을 요구하는데 텍스트는 같은 행에 있는 제품 코드 셀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네 번째 한 글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 글자 뽑아라. 스타트 NUM은 4고요.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뽑아낼 건데 한 글자. 이렇게 하시면 DQ 하이펀 네 번째 거 1이 뽑아졌죠. 그죠? 1. 네. 자, 뽑아진 네 번째 글자가 조건은 순차적으로 따져야 돼요. 1이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if를 다시 클릭하세요. if를 다시 클릭하셔가지고 뽑아진 네 번째 글자가 1이야 같으냐는 equal입니다. equal 1을 그냥 숫자 1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네, 반드시 미드 함수는 문자 함수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문자여야 돼요. 그래서 상따 한 표를 묶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비교를 제대로 해서 맞아 아니다 맞다 아니다라는 걸 true 또는 false로 판단합니다. 1이면 한국으로 판정해. 요 한국. 아니다 2냐 이렇게 요구하니까 요 다시 여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if 함수가 사용이 되어 줘야 돼요. 함수식 입력줄 수식 입력줄에 있는 equal 뒷부분의 if 부분을 블록 제한 다음에 복사를 한다 해서 여기 거짓 때 실행문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직 입력줄에서 요 if를 클릭을 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되어진 if를 클릭한 다음에 조건에서요 1이 아니야 그럼 2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네, 비교 대상 자체를 1이 아니라 2로 수정합니다. 2이면 대한으로 판정하라. 한국이 아니라 대한. 그 외에는 온라인으로 하라. 그 외에는 온라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확인 눌러주면 셋 중에 하나가 판정이 되어질 거예요. 네, 1이면 한국. 자, 요 자동차 맨들 요 점을 밑으로 이렇게 끕니다. 요 점을 밑으로 쭉 12엔까지 걸어서 놓아요. 놓고 난 다음에 요 중간에 굵게 표시되니까 요 옵션 단추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요건 추천입니다. 이렇게 굵기를 조정 안 해줘도 틀렸다고 채점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2번으로 넘어갈게요. 비교를 구하는데 소비 전력의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라. rank.eq 요구하고 있어요. 네, J 5셀 선택한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rank.eq 함수 마법사 이용하기 위해서 불도록 하겠습니다. rank.eq 입력하고 엔터키 확인. 자, rank.eq 함수는 함수 연수가 3개예요. 네.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 이렇게 돼 있는데 소비 전력에 대해서 순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은 행에 있는 소비 전력이 입력되어진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그러니까 넘버에다 G5가 입력되어 있고 하고 그다음 레퍼런스 영역은 G5부터 G12 영역. 네, 소비 전력 입력 데이터 다. 이 중에서 333, 270, 215, 300, 290, 330 중에서 333은 몇 등이야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주의사항은 네, 해당 이 함수수를 밑으로 채워둘 거기 때문에 이 참조하는 이 소비력의 비교 범위 영역, 레퍼런스 영역은 절대 참조가 돼야 돼요. 블록 지정한 다음에 F4번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달러가 따다다닥 붙게끔 F4번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열과행 앞에 달러가 반드시 붙게끔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식은 오름차순 순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네, 오름차순은 작은 게 1등이에요. 네, 큰 게 1등이 아니라. 자, 오름차순에 대해서는 0 또는 생략하면 내림차순이고요. 0이 아닌 값 1 입력하시면 돼요. 1 입력하시면 오름차순입니다. 0이 아닌 값 1.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에 뭐 추가적으로 문자를 붙여라 이런 게 없어요. 확인. 자, 자동차 면들 점을요 밑으로 쭉 채운 다음에 요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동률이죠. 333, 333. 예, 동률이라서 66이라고 뜬 거고 1에서부터 데이터 총 8개이기 때문에 8까지 구해줘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Q전자의 제품 개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3세에 결과값 뒤에 개자를 붙이고 단 조건의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디카운트 함수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단위 함수니까요. 네, fx 누른 다음에 바로 디카운트 검색을 합니다. A, 디카운트 A 엔터키. 디카운트 A 함수 찾아지면 확인.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한 문제 꼭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자, 저희가 이제 2작업이나 3작업에서 보면 복사 붙여넣기 요구하는 범위가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으로 지정할 대상이거든요. B4부터 H12 영역입니다. B4부터 H12 영역. 2작업 또는 3작업에 보면 B4부터 H12 영역 복사 붙여넣기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자, 필드는 개수를 구할 대상인데 LQ전자의 제품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LQ전자가 제조사에 있는데 이 디카운트 A 함수는 이 필드 지정할 때 크게 고려를 안 하셔도 돼요. 어떤 필드를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디카운트 함수는 숫자가 입력된 열만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제조일자 입력된 셀 선택할까요? D4셀 선택할까요? D4셀 선택했고, 그다음 크라이테리어 부분은 LQ전자, 네, 제조사가 LQ전자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면 돼요. D4부터 D5. 자, 함수식은 이렇게, 네, 디카운트 A 함수식은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문제 조건에서요. 추가적으로 AND 연산 사용해서 개자 붙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일 끝에다가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AND 연산자, 연결 연산자, 상따옴표 개, 갈로 닫기 이렇게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면 3개 확인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디카운트 A 함수식 네 3번 풀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2020년 이후 등록 제품의 소비 전력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등록일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소비 전력 평균 구하는데 단 정의된 이름을 이용을 하고 서밋프하고 카운트이프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E에 14셀 선택하고요. FX 누른 다음에 먼저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밋프부터 먼저 SUMIF 엔터키 확인. 조건 범위 영역은 등록일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등록일자를 입력하셔도 돼요. 등록일자를 이렇게 등록일자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H5에서부터 H12 영역을 등록일자라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부분 자체는 네, 문제에서 등록일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일 포함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따옴표 if로 끝나는 함수는 상따옴표 꼭 묶어줘요. 상따옴표를 묶어주는데 이상은 크거나 같다. 그냥 날짜 그대로 적습니다. 날짜 형식 2020 빼기 01 빼기 01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요. 2020년 이후 등록 제품의 소비 전력의 평균을 구하라. 소비 전력에 대해서 우선은 합을 구합니다. 소비 전력 데이터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 G5에서부터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G5에서부터 G12까지 영역 블록 지정 이렇게 하게 되면 구해진 값은 2020년 이후 등록 제품의 소비 전력의 합계가 구해졌는데요. 이 합계 구해진 함수식 뒤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고 나누기 슬러시를 입력하고 COUNTIF를 사용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 나누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 하게 되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이 구해져요. 자, 여기서 이제 팁을 좀 알려드리면 COUNTIF의 range하고 criteria는 이 SUMIF과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함수인 수 여기까지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복사 range하고 criteria가 같거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갈로를 이렇게 닫아주시면 간단하게 구해졌어요. 엔터키 하시면 311개 네, 소비 전력 평균은 311 네, 311이라고 구해졌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 면적 사용 면적 맥스 함수로 구하라 점수 주는 문제예요. 네. MAX 맥스는 최대 사용면적 제곱미터 네, 사용면적 제곱미터의 범위 영역 있죠. 사용면적 제곱미터의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 F5에서부터 F12까지 영역 블록 지정 네,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이에요. 이꼴 맥스 갈로 F5 콜론 F12 갈로 닫기 엔터키 이렇게 하면 네, 범위 영역 내에 제일 큰 값 구해졌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가격은 H14를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한 가격 구하라 브이로그 함수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J에 14셀을 선택하시고 FX 누른 다음에 VLOOKUP 엔터
확인. 줘야 할 값은요 꼭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을 요구를 해요. H14를 꼭 선택하시면 되겠고, 줘야 할 값은 테이블 언더 어레이는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 DQ-115예요. DQ-115가 어디에 입력되어 있느냐? B5셀입니다. 그래서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로 못 박으시면 돼요. H12 이렇게 B5에서부터 H12. 그 다음에 컬러 언더바인더 열 순번은요 문제에서 H14를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해서 뭘 가져오라? 가격이 몇 번째 있는 열이냐면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제품 코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제품명, 세 번째가 제조사, 네 번째가 가격이에요. 그래서 열 순번은 4로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식은 저희 ITQ 엑셀 시험은 정확히 일치, 폴스밖에 안 물어요. 자, 그래서 완성되어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equal vlookup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구해진 해당 그 숫자값에 대한 표시 형식은 정렬 및 표시 형식을 안 해줘도 됩니다. 네, 안 하셔도 감점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조건부 서식에 대한 요조건.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사용 면적이 80 이상의 행전체대에 다음 서식 적용하라.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제 선택 범위인데 B5부터요. B5부터 행전체니까 J12까지. B5부터 J12 영역을 블록 정하세요. B5부터 J12까지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그 다음 위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꼭 수식 이용하라는 요구 조건으로 주어지니까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하시고요. 새 서식 규칙 대하상자의 중요형 선택은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할 소식을 잘 설결정. 수식 입력란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이퀄 입력하시고, 수식은 선택 영역의 첫 번째 행 5행부터 선택했으니까 회오리 DQ 제품에 대한 입력 데이터 중에 사용 면적 제곱미터 입력셀 F5셀입니다. F5셀을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F$5라고 입력되어졌는데 요게 80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F$5라고 하게 되면 요 F5셀만 따지고 밑으로 안 내려가요. 다른 행 체킹이 안 되니까 다른 행들도 체킹되기 위해서 요 $5 달러를 지워요. $5 달러를 이렇게 지우시고요. 이 값이 문제에서 80 이상 크거나 같다 80 이렇게 함수식 작성하시면 수식 완료하시면 돼요. 그래서 equal $F5가 크거나 같다 80 이렇게 하시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은 여기 서식 버튼 눌러요.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 행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하라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 새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면 글꼴 탭에 글꼴 스타일 그룹에서 굵게로 하시고, 그 다음 색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 파랑 확인 최종 확인 이렇게 하시면 사용 면적 제곱미터가 80 이상, 네, 83, 81, 83 세 개의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부 서식까지 완성을 했어요. 자, 첫 번째 1작업 표서식과 각계산 240점 몇 점 완성했고요. 다음 2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작업, 네, 2작업 문제는 필터 및 서식으로 해서 고급 필터 표서식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조건 1작업의 B4부터 H12 영역을 2작업 시트에 B2에다 모두 붙여넣게 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네,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요 H12 영역을 복사를 한 다음에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열너비가 좁은 열은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해가지고 열너비를 이렇게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넓혀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수동으로 넓혀줘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높이가 또 조정된 거는 행과 열, 행과 행, 2행, 3행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는 우선은 이제 그 조건이 꼭 두 개 주어져요. 제품 코드가 Y로 시작하는 이라는 첫 번째 조건과 소비 전력이 300 이하라는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연결고리를 따져야 돼요. 이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는 조건으로 되어 있구나. 기준이 되어지는 부분은 이 필드명, 제품 코드하고 소비 전력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 코드와 소비 전력을 복사를 해서 조건 범위의 B14에다 붙여넣기 하세요.
제품 코드 B2셀 그리고 소비 전력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눌러주고 소비 전력 셀 선택해가지고 복사를 합니다. 두 개 셀 복사했고요. 조건 범위는 B14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되니까 B14에다가 여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모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제품 코드에 대한 조건은 바로 밑에다가 B15에다가 Y로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Y 하시고 별표 누르시면 돼요. Y하고 별표 누르시면은 Y로 시작. 이게 Y로 시작이고요. 별표 Y 이렇게 하게 되면 Y로 끝나는, 이건 Y로 끝나는 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별표 Y 별표는 Y를 포함입니다. 문제에서는 Y로 시작을 요구하니까 Y 별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3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연결고리가 이거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Y 별표 입력한 같은 행에 하면 안 되고 한 칸 밑에다가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하는 작거나 같다 300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조건 범위 지정요. 네, 제품 코드가 Y로 시작하거나 제품 소비 전력이 300 이하.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서 보니까 필드 제한이 있어요. 제품명과 제조사와 가격과 사용 면적. 자, 위에 있는 필드 목록 중에서 문제 주고하는 대상, 제품명, 제조사, 가격, 사용 면적 이 네 가지네요. 연속이네. 복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 B18셀에다가 나타내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B18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품명, 제조사, 가격, 사용 면적 제곱미터 됐고, 자, 여기까지 완성했으면 이제 고급 필터 적용을 시킬 거예요. 표정력에다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표정력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선택한 다음에 고급 필터 대상자의 결과는 꼭 다른 장소에 복사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 범위 영역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B14에서부터 C16까지요. 이 케이스는 B14에서부터 C16까지 블록 지정하시고 그 다음 복사 위치 입력나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B18에서부터 E18까지를 블록 지정하고 확인 눌러요. 그래서 열너비가 좁으면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하시면 돼요. 제품 코드가 Y로 시작하거나 소비 전력이 300 이하인 제품은 뽀송 DM부터 해서 5개 제품이 해당되어져서 추출이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표서식 두 번째 조건, 표서식 고급 필터 결과셀 지금 현재 이 B18에서부터 E에 23영역이 지금 결과셀이에요. 그러니까 B18에서부터 E23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채우기 없음으로 하라. 홈 탭에 글꼴 채우기 펼침 버튼에 채우기 없음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6으로 하라. 표 스타일은 홈 탭에 스타일에 표서식 눌러가지고요. 보통의 6번째 거. 보통의 네, 표서식 보통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거. 이런 값이 표 스타일 보통 6 클릭하시고 머리글 포함해 확인 누르면 끝. 네, 요렇게 해서 두 번째 제2작업 고급 필터와 표서식 부분 마쳤고 배점 80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피벗 테이블 문제 출제가 되어졌는데요. 네, 80점 배점이고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가 시작하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작업 시트로 가서요. 지금 저희가 2작업하면서 그 선택 복사했던 범위 영역인 B4부터 H 12영역, 이 데이터로 저희 그 피벗 테이블 작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삽입 탭에 표 그룹의 피벗 테이블 눌러가지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만들기 실행되어지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로 바꾸고요. 위치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은 다음에 꼭 이렇게 나오니까 이대로 따라하세요. 제3작업 시트 선택하시고 B2셀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3작업 시트에 B2셀 선택하고 확인. 그럼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갈 위치와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작업창이 뜨는데, 자, 문제 첫 번째 조건 또는 출력 형태를 보고요. 해당 이 필드 영역에 대한 배치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행이에요. 여기가 열이고, 네, 소비 전력의 행, 제조사가 열입니다. 위에 보세요. 조건 1에 보면 소비 전력 및 제조사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희가 행열이라고 읽지 열행이라고 읽지 않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이게 행이고요. 뒤에 있는 게 열이에요. 소비 전력을 행 레이블 영역으로 필드 목록 중에 여기 필드 목록 중에서 소비
소비 전력을 찾으세요. 소비 전력 네 있습니다. 소비 전력을 핵 레이블 영역에다 여기다 끌어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제조사를 찾아가지고 제조사 찾았어요. 열 박스에다가 끌어 놓아요. 행에다가 소비 전력, 열에다가 제조사. 그 다음에 제품명의 개수 순서대로 꼭 하셔야 돼요. 제품명을 시그마 값에다 끌어 놓아요. 그러면 이제 개수 제품명. 그 다음에 사용 면적의 평균, 사용 면적 네 제곱미터 끌어가지고 여기다가 개수 밑에다가 놓는데, 놓으면 이게 기본 숫자 데이터는 적용 함수가 합계인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합계 사용 면적을 클릭한 다음에 평균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클릭한 다음에 값필드 설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값필드 설정 내화상자 실행되어지고 함수 목록에서 평균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 누르기 전에 이 사용자 지정 이름을 문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수정사항이 있는지, 수정사항이 있거든요. 네. 평균 콜론 사용 면적 갈록구름이 제곱미터가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 콜론 사용 면적 뒤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여기다 갈로 제곱미터 갈로 닫기 이렇게 해주고요.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소비 전력을 그룹화하라. 소비 전력을 확인해 보면 어떻게 그룹화되어 있느냐? 네. 세 가지. 시작값과 끝, 그 다음에 간격. 네. 70단위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핵레이블의 숫자값 아무거나 선택, 마우스 오렌지 버튼 그룹 선택해서 그룹화 대화상자 실행되면 제일 작은 값이 시작값이에요. 201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큰 값이 끝이에요. 410이고요. 단위는 201에서부터 270이니까 70개 단위입니다. 70개 단위. 70으로 하시고 확인 눌러주면 201에서부터 270, 341에서부터 410 됐죠? 자, 다음 제조사를 출력 형태가 정렬하라. 네. 제조사가 큐니스, 커리어, LQ전자, 키역 2형이니까 히역 기억순입니다. 열 레이블에 있는 펼치 버튼, 이 펼치 버튼을 눌러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하시면 돼요. 내림차순 정렬했는데 안 맞다 그러면 바꿔주시면 되죠. 네, 오름차순이 있네 반대로. 네, 자 내림차순이 맞죠? 큐니스, 커리어, LQ전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이블 있는 셀 병합을 가운데 맞춤과 빈셀 별표 2개와 행 정확히 지워라. 자 해당 피벗 테이블 영역에서 마우스 오렌지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을 선택을 하고요.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레이아웃 및 서식 탭에서 이 레이아웃 섹션에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 그리고 빈셀 표시 입력란을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별표 2개에, 그 다음 유형 및 필터 탭에서 행 정확히 표시 체크 해제 확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나머지는 숫자 데이터 영역 여기 우선은 입력값 여기 핵 레이블과 열일 레이블 이름값, 핵 레이블 클릭한 다음에 소비 전력 갈로 W 대문자 갈로 닫기 엔터, 너비 약간 넓혀줘야 되겠고, 열 너비 선택한 다음에 열 레이블 선택한 다음에 열 레이블 이름은 제조사 그 다음에 C5에서부터 H8까지 네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에 두 가지 맞춤에서요 가로 가운데 맞춤, 그리고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 요렇게 해주면 돼요. 꼭 요렇게 요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렇게 별표가 열너비의 가운데 되어 있고, 그 다음 숫자는 정수값만 표시되어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3작업요 피벗 테이블까지 완성했고요. 80점 몇 점입니다. 자 3작업은 이제 두 가지 유형 중에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피벗 테이블 그리고 정렬 부분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네.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둘 다 익혀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홀수월은 뭐 피벗 테이블, 짝수월은 정렬 부분화 그렇게 꼭 출제되지가 않거든요. 자 4작업으로 넘어가서요 그래프 100점 몇 점인데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출력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 가지 작업에 네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고 요 가로 항목과 범례 이용해가지고 이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를 뽑아낼 거예요. 자, 1작업 시트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오리 DQ 제품명이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회오리 DQ 16 뽀송 DN이 빠졌어요. 8개 데이터 중에 6개만 꼭 사용을 하거든요. 막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데이터는 8개거든요. 2개 빠지는 거. 그 다음에 뽀송 DX2 요 2개 빠졌고 나머지 다 사용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3가지 네, 규칙. 차트 오류 방지하는 3가지 규칙. 차트 작성하는 데이터에 표 머리글 같이 포함시켜라. 표 머리글 포함시켜라. 그러면 제품명도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네.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품명 회오리 DQ 요렇게 첫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라. 이쪽 방향으로. 네. 첫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행은요, 오른쪽은 이 범례 사용 면적 제곱미터와 가격 이렇게 되네요. 네. 요게 두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회오DQ 아니에요. 회오리인데 네, 잘못 입력했네요. 네. 이렇게 나중에 혹시 오타 발견하게 되면 수정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 회오리 여기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혹시 잘못한 걸 나중에 발견하셨으면 이렇게 다 수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네, 여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돼요. 자, 됐고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회오리 DQ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냥 컨트롤 키 누르시고 가격과 사용 면적, 그 다음에 뽀숑 DM 건너뛰고 회오리 DQ 16의 가격과 사용 면적, 그 다음에 뽀숑 네, DX2 건너뛰고 클라윈드 요 나머지 요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6개 꾸림이 나왔습니다. 좀 더 빠르게 작업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요렇게 데이터 선택이 제대로 됐으면 F11번 기름키를 누르게 되면 차트 시트가 현재 시트 앞에 추가되어져요. 이 상태에서 6개 꾸름 선택했고 F11번 기름키 누르게 되면은 차트 시트가 뚝딱 삽입되어집니다. 요 차트 시트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제4작업으로 수정을 하시면 빨라요. 그 다음에 꼭 이 순서가 시트명 순서가 1, 2, 3, 4 요구하니까 요 4작업 시트를 3작업 시트 뒤로 수동으로 끌어가지고 1, 2, 3, 4가 되게끔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 요거 요건에 맞춰가지고 편집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세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끝났고요. 세 번째 새 시트 이동하고 4작업으로 이름 시트 바꿨고요. 네 번째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및 스타일로 알아. 삽입된 차트 선택하시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의 빠른 레이아웃 종류 중에서 레이아웃 3 세 번째 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 첫 번째 거 차트 스타일 1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 영역 서식 차트 영역에 대해서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에서요, 글꼴의 숫자는 굴림에 11로 하라. 굴림 입력하고 11 입력하고 엔터키. 체육 요구가 질감 분홍 가입자라. 마우스를요 여기 차트 제목 옆에다가 올려가지고 차트 영역이라고 뜨면 더블클릭 따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차트형 서식 작업창이 뜨는데 차트형 서식 작업창에서 네, 채우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밑으로 내려서 질감의 종류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분홍 박엽지는 네 번째 행의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열 분홍 박엽지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 일로 꼭 요구를 합니다. 여기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하고요. 그림 영역 클릭해서 그림 영역 서식 작업창으로 바뀌면 채우기는 단색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일. 다섯 번째 요구 조건 끝났고요. 여섯 번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출력 형태를 보고요.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 내용을 먼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후 등록 제품 비교. 자, 그 다음에 해당 테두리 선택을 하고요.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은 고정이에요. 글꼴 굴림에 굵게 눌러주고 크기 20으로 하라. 20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심표 배경일.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펼침 버튼 흰색 심표 배경일. 됐고 테두리 설정이 테두리는 밑에 있는 테두리 섹션 펼치고 실선 선택하시고 색깔 검정을 추천드립니다. 검정. 테마색 두 번째 거. 다음 서식.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 네.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 파랑 막대밖에 없으니까 파랑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지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의 콤보 또는 혼합에서 가격의 차트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시는 꺾어 선형. 꺾어 선형이 네 번째 거. 그리고 보조축 지정에 보조축 박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가격 표시는 꺾어 선형 보조축 체크 확인.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계열 출력 형태 같이 표식은 이 꺾어 선형에 대한 부분의 조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줄이겠습니다. 꺾어 선형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깡통 채우기 및 선에 이 표식 찾아져요. 누른 다음에 표식 옵션 펼치고요. 그 다음 문제의 요구 조건 자체가 문제 조건 자체가 세모의 크기 10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모의 크기 10. 표식 옵션의 기본 제공에서 형식을 세모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를 10 입력하시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표식 옵션 형식 세모 크기 10. 자,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 이게 되는데 레이블 출력 형태를 살펴보니까 해당 81이라고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요. 요게 삼각형 모숑 DX4에 해당 그 값으로 확인되어지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모숑 DX4의 주황색 막대를 선택하면 요거 다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 그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이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서식 두 번째 거 다 끝났고 눈검선 선 스타일 파서 놓아라. 네. 세로값축 두 눈검선 여기 가로 수평선 있죠. 선택하신 다음에 선을요 실선으로 하시고 색깔 검정에 그 다음에 대시 종류에서 네 번째 거 파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축 출력 형태 참조하라. 요 축 출력 형태 참조하는 부분은 세로 단으로 제가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로값 축 하이펀 10, 90 하이펀 10 됐어요. 네. 근데 여기는 실선인데 여기는 선이 없으니까 이 세로값 축의 값을 선택한 다음에 해당 깡통에서 선을 실선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도 마찬가지 가로 항목도 선택한 다음에 회오리 DQ 선택한 다음에 선을 실선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보조 세로값 축의 최소값 0원 주 단위가 15만 돼 있는데 자 보조 세로값 축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선 실선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축 옵션에 막대 그래프 아이콘 선택을 하시고 주 단위 수정은 축 옵션 펼치고 단위 주에서요 10만점 0돼 있는데 15만으로 1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하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0원 15만 최대값 60만
이렇게 됐고요. 이 해당 이 막대 그래프의 너비요. 너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 막대 그래프를 선택을 하세요.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고 해당 간격 너비 값 219를 80으로 수정하시고 엔터키 누르면 거의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80% 간격 너비 80%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번째 조건이 제일 많은 서식에 대한 조건 충족이 되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넘어가서 8번째는 법내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법내명을 변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출력 형태를 참조를 해보면 법내가 한 줄씩으로 돼 있어요. 저희는 사용 면적이 2줄로 돼 있으니까 법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선택을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에 법내 항목 계열 중에서 사용 면적을 선택하시고 편집 버튼 누른 다음에 계열 이름을 직접 입력하세요. 사용 면적 갈로 제곱미터 갈로 닫기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세요. 됐고요. 네, 다시 확인 누르세요. 자, 마지막으로 9번째 도형 삽입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네, 모듈라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하고 출력 형태 같이 내용 입력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저기 설명선의 두 번째 거요. 모듈라 둥근 사각형 설명선 선택한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고 해당 제목 가름해서 시작 위치 여기서부터 너비값 이후 정도 너비에 놓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후 됐습니다. 내용 입력할게요. 2020년 히트 상품. 자, 차트 영역 안에 삽입된 도형이기 때문에 차트 영역에 대한 글꼴 5번째 영역 서식에 대한 부분에서 차트 영역은 글꼴 굴림의 1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 선택하고 홈 탭에 얘를 굴림의 11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글자 색깔 테두리 선택하고 홈 탭에 글꼴 색깔 검정, 채우기 색깔 흰 색깔,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 이렇게 비슷하게만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수직 가운데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완성이 되어졌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2021년 12월달 마지막 월에 진행되어졌던 기출문제풀이 완성을 했고요. 2022년 준비하실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2022년에 달라지는 소프트웨어 출제 기준은 2010 버전은 이제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시고요. 2016으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정보학습 풀이해드리는 이 소프트웨어 버전은 2016이니까 2016 위주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돈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정보학습이었습니다.